헬로 반갑습니다.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3단원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물리로는요. 자, 이것은 오늘은 우리 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그 성질을 이용해서 기구들을 만드는지, 특별히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데기 많이 쓰죠. 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데기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계속 뜨거워지지 않고 열이 식혀졌다가 또 켜졌다가 이것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과 비슷한 게 다리미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 열을 이용한 것들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입니다. 물. 자, 이 물은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물이 우리 몸의 몇 퍼센트라고 했었죠? 이건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그쵸? 60%에서 70%입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바로 물이 가진 비열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인데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13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을 온도라고 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온도는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섭씨도 그리고 켈빈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섭씨라고 하는 말, 이거는 어떤 그 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섭씨도라고 하고요. 또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K라고 하는데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대기압이 1기압이다. 우리 기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는데 여기 오타가 나 있죠. 보여요, 여러분? 끓는 점이 아니고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는 점과 끓는 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물의 그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거든요. 고체에서 액체,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경우가 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는 점, 그쵸?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이 뭐죠? 끓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분자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그러면 0이 된 거는 뭐겠어요? 분자 운동이 아예 없다. 그쵸? 그리고 이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냐면 이거를 서로 관계를 보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을 하면 절대 온도 K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가 10도씨예요. 네, 섭씨 온도가 10도씨다. 그러면 이때의 절대 온도를 똑같이 나타내면 273을 더해서 283K, 이것이 10도씨와 283K 이게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온도와 분자 운동, 아까 이제 절대 온도 K하고 K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언제가 더 활발하겠어요? 당연하죠. 뜨거운 물일 때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은 온도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파트가 이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고 해서 이제 나타났고, 이번엔 열이에요, 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을 서로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열은 뭐예요? 에너지. 다시 뭐라고요? 열은 에너지다. 근데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고온이 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으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서도 사막에서 그쵸? 사막에서 그 차가운 극지방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열을 얻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얻었으니까 활발해지고 온도가 상승. 열을 잃은 곳은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온도가 하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열의 이동이 일어나서 결국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온도가 같아져서 열의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 그래서 저온은 그쵸? 저온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고온은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 상태가 바로 열평형 상태고,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바로 열평형 온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문제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열평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예시들을 두고 이게 어떤 현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열평형 현상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둘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얘가 차가워져서 음료수는 따뜻했고 얼음 차가웠는데 음료수가 차가워지는, 그쵸? 자, 얼음 위에 생선을 뒀어요. 얼음하고 생선. 그럼 어떻게 생선이 신선해져? 자, 시원한 물에다가 수박을 넣어두면 수박이 시원해져요. 그쵸? 그 다음에 체온계를 입안에 넣고 체온을 측정. 그쵸? 체온계가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냉장고 안에 있는 물체들은 냉장고 안의 온도가 같아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열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 그걸 열량이라 그래요. 우리 어떤 이제 음식들이 열량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나타낼 때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라고 해서 나타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동하는 열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칼로리를 먹었다 그러면 많은 열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열을 유지하는데 이제 되는 거죠. 유지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열량 보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외부와 열의 초일입이 없다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고온이 있고 저온의 물체가 있어요. 자, 고온의 물체가 예를 들면 60kcal만큼을 잃었어요 라고 하면, 반대로 그 저온이었던 물체는 얼마만큼 가져가는 거겠어요? 60kcal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량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었다 라고 했는데 그 열량이 얼마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 30이면 저온의 물체는 30을 얻었어. 얘가 40이면 얘도 40이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별표 2개 해주세요.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열들이 전달되는 방식이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도입니다. 분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이웃한 분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분자 운동이 전달되면서 열이 이동되는 방법인데,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자, 뜨거운 국에 담긴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졌다. 나무 의자보다 금속 의자가 겨울철에 더 차갑다. 자, 이렇게 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일수록 열을 쉽게 얻거나 쉽게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속 의자가 겨울철에 더 차가웠다가도 금속 의자 위에다가 뭐를 조그맣게만 올려놔도 금방 따뜻해지는 거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예시를 보면 이거 전도네 이렇게 알 수 있게. 자, 두 번째로는 대류입니다. 대류. 자, 대류는요, 공기나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아래쪽에 설치한 난로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
저 공기. 그다음 위쪽에 설치한 에어컨, 그쵸? 이것도 공기죠. 자, 그다음 보리차 끓일 때 보리가 위아래로, 제가 보리차 뭐야? 액체죠. 그래서 얘는 기체나 액체, 기체나 액체 얘기 나오면 대류다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열이 중간에 아무런 물질의 도움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전달되는, 복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복사, 난로와 손 사이의 복사.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전달될 때 이것 우리가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문제에서도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건데, 이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들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 분자들 사이의 충돌이다. 그 다음에 공기나 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사, 직접 전달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알아두시고 여기에 대한 정의, 각 용어의 그 예시를 적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열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열의 전달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자, 그래서 전도나 대류나 복사, 이 세 가지는 뭐였어요? 열을 뭐 하는 거였죠? 그죠?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열 전달. 근데 이 열 전달을 어떻게 해요? 다 차단할 거야. 이게 단열이에요. 자, 그래서 단열을 하는 애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보온병, 그쵸?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인데, 자, 보온병은요 어떻게 차단해요? 은도금이라든지 이중벽이라든지, 그쵸? 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온병이 이제 단열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 그래서 이중창이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하죠. 그쵸? 그래서 이중창, 창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벽돌과 스타이로폼이 스티로폼이에요. 그 벽돌과 스티로폼을 이제 같이 덧대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한다? 결국에는 이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단열이란 무엇이다? 열의 전달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비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자, 비열이라고, 요거는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밑줄 치시고, 네, 별표 3개, 요거는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1kg에 있어요. 이것이 온도가 1도씨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물질은, A라고 하는 물질은 1kg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 21도씨가 되는데 필요한 열량이 예를 들어 10밖에 안 돼요. 근데 B라고 하는 물체는 1kg을 20도씨에서 21도씨로 올리는데 50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열이 큰 게, 누가 비열이 크게 된 거죠? 그렇죠. 당연히 B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큰 거. 그쵸.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거.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당연히 열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비열은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요. 그 고유한 값이라는 건 이 10이고 50이고 이런 숫자들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서 그러면 비열 현상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물을 이제 볼게요. 자, 해풍이 왔어요. 해풍은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인데, 자, 비열이 작아요. 육지는 왜 비열이 작냐면,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거예요. 빨리 차가워지고 그리고 빨리 식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 빨리 식는다 똑같은 말이네요. 빨리 차가워지고 빨리 뜨거워져요. 왜 그래요? 해 때문에 그러죠. 해가 뜨면 엄청 뜨거운데, 해가 지면은 바다의 모래가 차갑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먼저 따뜻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지의 공기가 어떻게 해요? 상승해요. 왜요? 따뜻하니까. 따뜻해지고 그 빈자리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따뜻해지니까 여기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육풍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육풍은 우리가 밤에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그럼 얘가 이제 차가워졌잖아요. 차가워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가 따뜻해졌냐면 바다가 따뜻해졌어요. 바다. 이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비열이 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내 햇볕을 받아서 이제야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쵸? 네.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육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자 그러니까 뭐야? 해풍과 육풍은 자 뭐의 현상이다. 비열의 현상이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아시겠죠? 자, 우리 열팽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볼 건데요. 열팽창이라는 건 여기 나왔듯이 열에 의해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원인은 뭐냐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요. 자, 분자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떼어져 있으려고 그래. 떨어져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길이나 부피가 증가. 자, 그러면 이 열팽창에 잘 일어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뭐가 잘 일어나겠어요? 그쵸? 기체가 제일 잘 일어나고, 그쵸? 고체는 잘 일어나기가 근데 어렵겠죠. 자,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기체의 열팽창은 정말 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고체의 열팽창은 열에 의해서 고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팽창을 잘하는 애가 누구예요? 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 콘크리트는 잘 이제 그 열팽창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예시가 뭐냐면 선로 및 다리의 이음새. 선로 알아요? 선로? 기차 선로 이런 부분들. 그 다리의 이음새에는 틈을 만들어요. 틈. 자, 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열팽창.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 있고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휘겠어요? 누가 잘 늘어나겠어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잘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난 거야. 얘보다. 자, 근데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부분이 끊어졌죠. 여기 보면 끊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끊어져. 자,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고대기의 현상이에요. 자, 고대기의 온도를 180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180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180도 가면 열팽창을 해요. 금속이. 180도가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툭 하고 전원이 끊겼다가 이제 한 170, 160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연결이 됐죠.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다시 180도로 올라가는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바이메탈. 별표 2개 해주세요. 별표 2개. 별표 3개 해도 돼요. 다리미도 이런 현상으로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액체 열팽창인데 열에 의해서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고 이것이 잘 일어나는 것은 알코올이 제일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같은 것도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휘발유는 기온이 높을 때보다 기온이 낮을 때 주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온이 높을 때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61리터다. 그러면 그쵸? 기온이 높을 때는 61리터가 됐는데 기온이 낮을 때는 59리터가 된다. 예를 들어 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할 때 휘발유 같은 거는 1리터당 몇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터당 몇 원이다. 근데 그 안에는 분자의 개수는 똑같은 거야.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부피는 다른데 지금 이게 부피잖아요.
부피는 다른데 분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 기온이 높을 때 얘는 61리터고 여기도 만약 61리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유리하다 이럴 때 이제 액체 열팽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너무 쉬워. 열평형 온도 어디 찾으면 돼요? 열평형 되는 상태의 온도 몇입니까? 30도다. 그쵸?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이거 찾으면 돼요. 이렇게. 뭐 여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의 이동 방법. 열의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직접 전달된다. 여기 나왔어요. 그쵸? 자, 직접 전달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죠? 그쵸? 복사. 그리고 여기 햇빛. 햇빛이란 단어도 무조건 복사예요. 무조건 복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액체나 기체. 근데 선생님 여기도 직접 이동이라고 나왔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액체나 기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액체나 기체.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단어는 뭐다? 액체나 기체다. 이렇게. 자, 액체나 기체 얘기하면 무조건 제가 뭐라고 했죠? 그쵸? 대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류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또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잃은 열량. 제가 이거 열량을 잃은 것과 얻은 열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했죠. 이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숫자 표시된 것도 아니고. 잃은 열량이 30이야. 그럼 얻은 열량 몇이에요? 30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와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열평형 상태 구간은 어디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부분이 열평형이라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디 부분이겠어요? 가나다라 중에 제일 열평형 상태인 부분은 바로, 그렇죠, 어딥니까? 라가 되겠죠. 너무너무 쉽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1kg의 온도를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하면서 여름철 맑은 날 낮에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진다. 이거 뭐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비열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각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더 파이팅해서, 자, 이번 시간 문제도 잘 풀고 또 그 문제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